집착심이라는 것을 구태여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집착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생각들. 이건 영어로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생각들이니까 bits of idea죠. bits of idea.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이 의식계에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생각들, bits of ideas,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의식계에 떠올라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온다 이거죠.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하기는 하나 본인이 바란다 이거죠. 원하나 이룩하기 어렵거나 안 되는, 이룩하기 어려운 그러한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또 떠올라 오는 것도 이 집착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는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지만은 이룩하기 어려운 생각들, 예를 들면 뭐 돈을 한꺼번에 벌고 싶다든가 권력을 잡고 싶다든가 또는 어떤 섹스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든가 이런 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라 오는 현상을 집착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이 떠올라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생각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이 한강에 물이 흘러와서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딴 바위가 있다든가 이래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듯이 집착시키는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이 장애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집착심이 작용하게 되면은 첫째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 것을 보세요. 집착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을 해요. 어제 뭐 싸울 일도 없는데 항상 빈 나대니 오는 것도 아닌데 긴장을 늘 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안절부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집착심 있는 사람은 현실의 일을 당면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을 당면하지를 못해요. 학생 같은 공부를 못하고 회사원 같은 일을 못하고, 따라서 창조적인 일을 못한다. 창조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매일 해가 떠도 같은 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창조적 일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집착심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 오고 더 또 나아가면 무엇이 옵니까? 예? 정신병이 오는 것입니다. 집착심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착심에 대하여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 집착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불교에서도 뭐 고집멸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애착을 끊어야 된다. 뭐 하는 것은 불교에 참 전문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그러나 지금 정의한 그런 이 정의는 그럴듯하게는 들려도 과학적으로 우리 개념에 딱 잡히지는 않긴 않아요. 그래서 역시 이 집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 분석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과학적입니다. 정신 분석에서는 이걸 고착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착.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고착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 집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집착심이라면 도양적으로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그걸 막상 우리가 설명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이런 집착이라는 것보다는 고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물리화학처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역시 프로이트가 해석한 그런 고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알아들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대수로 강의를 좀 압축해서 하고 우리 황 박사님 오랜만에 또 미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떻게 싶습니다. 이 집착심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착심이라 하면 우리가 무슨 개념을 알아들을 것 같기는 하나 좀 막연하기도 하고 이러나 정신의 구조를 밝혀내고 정신 속에 정신이 어떻게 마음이 흐른다 하는 역동을 밝혀낸 프로이트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트가 대단히 고마웠게도 연구를 해놓은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의 다 해놨는데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 1897년에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은 아주 외로운 연구를 했죠. 아무도 동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순전히 환자를 보다가 왜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나 또 왜 이 사람이 자다가 또 쫓아 뛰어나가서 고함을 지르나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떤가 자기를 분석한 걸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래도 답답해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안과 의사 플리스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안과 의사예요. 자기 동료 정신과나 이런 신경과 의사들은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안과 의사 플리스하고만 대화를 많이 했는데 1897년에 플리스한테 편지를 썼어요. 프로이트는 썼는데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인격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게 보통 높은 단계로 발달하는데 인격이라는 게 우리 도양에는 발달한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격은 발달하는 걸로 벌써 파악을 했었는데 이 발달하다가 인격이 점차 이렇게 말하자면 퇴행하게 되면 퇴행 리그레션 다시 말해 인격이 점점 유치한 어린애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세 된 할아버지가 변을 보고 벽에 바르고 하듯이 점점 어린애처럼 돼가는 걸 퇴행이라 그러는데 블리스한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인격이 발달하다가 점점 퇴행을 하게 되면 노이로제가 되는데 이 퇴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노이로제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노이로제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주 천재적인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60세 되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불이 나고 또 부인은 포침을 싸고 가고 애들은 교통사고로 들어오지 않고 쇼크를 받는다. 그러면 갑자기 그만 자기도 모르게 퇴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대로 퇴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60살짜리가 30살처럼 돼가지고는 차차차 하러 가서 막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란 샤츠 같은 거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거나 더 또 퇴행한 사람은 20대로 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오토바이 타고 또 헬멧을 쓰고는 60살짜리가 온데를 또 다니고 이건 더 퇴행한 또 더 퇴행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13살 사춘기로 또 퇴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또 부인 같으면 갑자기 머리에 나비핀을 꽂고 60살 할머니가 스카트는 또 입고는 또 뭐 빨간색 이런 옷을 입고 동창생을 찾아 만나러 다니고 남자 동창생을 이런 수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프리스가 말하기를 인격의 퇴행의 정도에 따라서 노이로제가 결정한다. 퇴행했다가 고착하는 지점에 퇴행했다가 고착하는 지점에서 노이로제가 그 형태가 결정한다. 이거는 너무나 천재적인 말이고 지금 생각해도 100번 옳은 말입니다.